매일 저녁 만나는 연예가 TMI, OBS 독특한 연예 뉴스입니다. 배우 윤시윤 씨가 특별한 향기를 지닌 남자로 돌아옵니다.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향수를 소재로 하는 마법 같은 로맨스 영화 우리 사랑이 향기로 남을 때를 통해서인데요. 윤시윤 씨를 직접 만나 작품 이야기 들어봤고요. 갓 엄마가 된 스타들의 특별한 자기관리법까지 함께 하시죠. 늘 뭔가 세련되고 뭔가 사랑둥이의 역할을 하다가 사실 이게 저거든요. 작품마다 베스트 커플상을 독차지하며 로맨스 전문가로 불리던 윤시윤 씨가 이번엔 웬일인지 살짝 어설픈 로맨스로 돌아왔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누가 원해서 모태솔로가 되나요? 사랑 앞에서 삐거덕거리던 모태솔로가 마법 같은 사랑에 빠지기까지 윤시윤 씨의 새로운 로맨스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내가 악착같이 이 시간에 버스를 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그녀다. 내 삶의 유일한 소망. 매일 아침 버스에서 만나는 아라를 짝사랑해온 모태솔로남 창수와 삶이 고단해 연애가 사치라 생각하는 아라. 너 평생 연애 안 할 기세다? 너 솔로 몇 년 차야? 해야 됩니까? 재미있는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창수는 낯선 이에게 의문의 향수를 받고 회장님,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착수하게.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향수로 드디어 아라의 마음을 갖게 된 창수. 하지만 그 향수 없이도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향수 없이도 좋아해 줄까? 뭐야? 인생에 한 번쯤은 마법 같은 기회를 잡고 싶어서. 마법처럼 이루어진 사랑이 날아갈까 발을 동동 구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모태솔로남 창수로 변신한 윤시윤 씨인데요. 그 질문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누가 원해서 모태솔로가 되나요? 창수는 뭐 원하지 않아서 하지 않았을까? 네, 뭐 그렇습니다. 인연을 못 만난 거겠죠. 네, 근데 극 중에서 성격이 워낙 여자한테 말도 못 붙이고요. 그리고 사회성도 좀 떨어지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러나 인연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간 로맨스에선 운명처럼 사랑에 빠지기만 했던 이 남자. 허나 이번 작품에선 향수라는 치트키를 써버리고 맙니다. 이 영화의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과연 그녀는 향수 때문에 사랑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랑인지 이게 이제 저희가 관객분들이 이제 마지막까지도 좀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왜냐면 창수가 이제 그게 계속 고민이거든요. 이게 무엇 때문인지, 향수 때문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같이 아마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늘 로맨스 작품에서 상대 여배우를 빛나게 해주기로 유명한 윤시윤 씨. 처음 호흡을 맞춰본 설이나 씨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일단 이 호흡에 관해서는 제가 너무 이 윤시윤 배우님, 윤시윤 오빠를 칭찬하고 본받아야 될 점이 후배 뭐 이런 나는 선배 이런 거 허물 없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계속 리허설을 배우들끼리 먼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본을 보면 시윤 배우님 대본을 보면 빼곡해요. 그냥 그 씬 한 줄, 이 단어가 왜 쓰셨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오는 배우이기 때문에 제가 본받을 점도 정말 많았고 그에 비로소 우리의 호흡은 정말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대본이 새까매질 정도로 작품에 몰입한 듯한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진짜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향수가 생긴다면? 우리가 항상 연애 프로 보는 이유가 이제 그 좋긴 하고 간질간질하지만 그 무섭고 뭔가 그 마음이 닿지 않았을 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데 그거 보면 대리만족되잖아요. 이 향수는 그거를 없애주는 거잖아요. 아마 누군가를 좋아하면 저도 지금부터 엄청나게 겁쟁이가 될 거고 비겁한 사람이 될 테니 그 향수를 아주 잘 쓰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허나 그는 실제로 학창시절에 사랑받기 위해 늘 뿌리던 게 있었다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때는 이제 향수도 향수지만은 옛날에는 이 칼라 스프레이. 그게 뭐예요? 칼라 스프레이가 머리에 뿌리는 건가? 저는 향수에 대한 기억은 없는 거고 칼라 스프레이를 이렇게 중학교 때 뿌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녀가 나의 이 빨간 머리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귀엽다. 모발 건강을 포기할 정도로 순수한 사랑을 했던 이 남자. 여전히 사랑엔 조금 서툴다고 고백했습니다.
늘 뭔가 세련되고 뭔가 사랑둥이의 역할을 하다가 이게 사실 이게 저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자연인인 윤시윤으로서 아마 이렇게 좀 접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매우 고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요즘 이상형은 서툰 자신을 이해해줄 수 있는 이성이라는데요. 창수랑 똑같습니다. 저는 정말 고장의 끝판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고장 난 거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네. 그 고장을 고장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남자 사랑엔 조금 서툴지 몰라도 본업인 연기에서만큼은 프로페셔널합니다. 전작인 영화 탄생에서는 지금과는 180도 다른 연기를 보여줬는데요. 이제 눈물을 참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조선 최초의 신부 김대건의 연대기를 그려내며 한층 깊어진 연기력을 지금 펼쳤습니다.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시당초 종교인으로서의 신부님으로서의 성인 김대건을 연기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해 탐험했고 모험했고 꿈을 꿨던 한 불같은 청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불같은 청년을 연기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연기 변신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배우 윤시윤 씨. 그렇다면 이번 모태솔로남의 로맨스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제 날씨도 이제 따뜻해질 거고요. 그냥 친구들이랑 연인들이랑 가족들이랑 그냥 가볍게 보시다가 정말 그 찰나의 어떤 그런 풋풋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법 같은 로맨스로 이 추운 겨울을 녹여주세요. 파이팅! 연예가에서 가장 핫한 스타들의 궁금한 연관 키워드를 파헤친다. 왜 떴을까? 이유영 응원 본물. 여러 가지로 의미가 남다르고 설레고 벅차고 기대가 큽니다. 네. 배우 이유영 씨가 열애를 공개한 가운데 많은 팬들의 축하와 응원 세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이유영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 소속사 측은 최근 비연예인 남성과 만남을 시작했다며 조심스럽게 열애 사실을 인정했죠. 이유영 씨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은 행복해져야 할 사람, 행복했으면 좋겠다, 언니 행복하세요 등 어떤 스타보다 뜨거운 응원의 댓글을 보냈는데요.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힘들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이렇듯 그녀의 열애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축하와 함께 응원 세례를 보내는 이유. 전 연인 고 김주혁 씨를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떠나보냈기 때문인데요. 영화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뒤 17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1년째 예쁜 사랑을 키워가던 중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연인과의 이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동안 여전히 그립고 따뜻하게 항상 응원해주는 그런 분이셔서 지금도 어디선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고 그 마음 간직하면서 잘 이렇게 열심히 배우 생활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아픔을 겪은 후 더욱 일에 매진하며 6년 만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이유영 씨. 다시 찾은 행복인 만큼 앞으로 예쁜 사랑 키워가길 바랍니다. 승리 11일 그 후. 휴대폰 경찰 조사에서 제출하셨습니까? 제출했습니다. 승리 씨가 휴대폰 제출했습니다.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 씨가 11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승리 씨는 2018년 11월 불거진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는데요.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불구속 기소된 승리 씨는 같은 해 3월 입대,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며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총 9개의 혐의에 대해 최종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업체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는데요. 승리 씨는 병역법에 따라서 즉시 전역 처리돼서 국군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여주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그의 만기 출소와 함께 연예계 복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무려 9개 혐의에서 유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질도 좋지 않고 대중의 시선도 여전히 곱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승리 씨 연예계로 들어갈 자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승리 씨의 출소 소식과 함께 정준영 씨, 최종훈 씨의 근황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정준영 씨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출소는 오는 2025년 10월 예정이고요. 최종훈 씨는 지난 11월 만기 출소, 신앙생활에 전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이 정한 죗값을 치르고 출소 후 자유를 얻었겠지만 K-팝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킨 승리 씨. 앞으로는 스스로나 대중에게 부끄럽지 않는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미국 팝스타와의 공연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성악가 출신의 트로트 스타로 최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김호중 씨. 지난해엔 세계 3대 테너라 불리는 플라시도 도밍고와 듀엣을 하는 등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 왔는데요. 또 이탈리아의 한 광장에서 바리톤 이은광 씨와 함께 즉석에서 공연을 펼쳤던 김호중 씨. 이러한 활약에 미국 현지로부터 공연 요청이 쇄도해왔고 4월 미국 공연 개최는 물론 미국 팝스타와의 합동 무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중이라 그러면 이제 성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악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셔도 물론 좋지만 성악, 뭐 판소리, 그다음에 트로트, 뭐 가요 이런 장르를 따지기보다 그냥 노래하는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대와 장르를 가리지 않는 진정한 노래하는 사람 김호중 씨. 다음엔 어떤 무대로 돌아올지 기대되네요. 새신랑 송중기 씨와 대통령 강영욱 씨가 동갑내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동안인 85년생 송중기 씨에겐 놀라운 동갑내기 스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인데요. 뽀얀 피부의 송중기 씨와 구릿빛 피부의 강영욱 씨. 두 사람 너무 다른 삶을 살아온 듯하죠. 또 송중기 씨가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를 찍을 당시 현장에 85년생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바로 악역 전문가이자 모태 노안으로 불리는 배우 이호철 씨였는데요. 외모는 저희 와한족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부족에 계셔야 되는데 예, 저희 부족의 거의 대장이신 느낌이신데 이호철, 송중기, 강영욱 나란히 보니 더욱 믿기지 않는 85년생 라인이네요. 이어서 유벨란 동안도 노안도 아닌데 의외로 거리감이 느껴지는 두 스타입니다. 73년생 동갑내기 정우성 씨와 전도연 씨. 현장에서 알았어요. 같이 연기를 하는데 너무 창피하고 쑥스럽더라고요. 배우로 잘 자라서 만난 두 친구는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데뷔 초기 때부터 전도연 씨를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한 어떻게 보면 동료 친구처럼 느꼈는데 뭐 각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거리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를 뽐낸 분이죠. 81년생 김신록 씨의 동갑내기는 바로 송지효 씨인데요. 두 배우 매력이 다른 것일 뿐이지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갭 차이 많이 납니다. 놓여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다른 거지. 그러나 갭 차이 있습니다. 또 평소 별명이 시추일 정도로 인상이 동글동글한 전현무 씨는 날카로운 인상의 허성태 씨와 77년생 동갑내기였습니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60대까지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다르지만 나이는 같은 깜짝 동갑내기 스타들, 각자의 매력으로 멋진 활약하길 바랍니다. 언제 아이 엄마가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출산 후에도 완벽한 리즈 시절을 뽐내는 스타들. 시간이 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좀 회복해야 돼가지고. 명품 몸매는 물론이요. 육아로 인해 더욱 단단해진 체력과 멘탈.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정말 아기 낳기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기에 그동안 쌓아둔 일에 대한 갈증까지 플러스로 작용하며 그야말로 커리어의 꽃을 피우는 맘스타들이 있는데요. 출산했더니 비로소 깨달았다. 엄마가 된 스타들만의 특별한 자기관리법,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스크린과 예능을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 이한희 씨. 들어가자마자 시작인 거. 가자마자 시작이에요. 가자마자. 레알이네. 레알이에요. 들어가자. 진짜 혹시 들으셨어요? 몰라. 나 하나도 들은 게 없어. 그냥. 아니 근데 대본도 안 주고 대본 안 진짜 줘서. 아무것도 그런 너무 높을까 봐 톤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감이 없어요 내가. 걱정과 달리 국민 MC 앞에서도 텐션 폭발. 특유의 넉살로 무사히 녹화를 마쳤는데요. 당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배우로서의 적지 않은 부담감, 이를 덜어내고 경험한 생명 탄생의 경이로움까지 솔직히 고백,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낳았거든요, 얼마 전에. 제 배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이한희 씨는 또한 영화 유령 복귀를 앞두고 몸 만들기에 매진, 피나는 노력의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이에 이민정 씨는 재미있는 댓글로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둘러서 하지는 않는데 매일 성실히 하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늘어난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를 해주는 거를 도와주는 운동들. 발레랑 필라테스랑 근육 운동이랑 여러 가지를. 철저한 관리 덕분에 복귀 후에도 예전과 다름없이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이한희 씨. 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삶에 있어 연기를 대하는 태도라고 하죠. 진짜 이렇게 정말 열과 성을 정말 뼈를 갈아 넣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구나. 감회가 정말 새로워요. 그래서 배우로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예전에는 연기만 열심히 했다면 엄마가 된 후에는 좀 더 여유 있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멈추지 않고 확장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엄마가 되고 보니까 아 진짜 저런 사건이 생기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출산 후 영화 리미트를 통해 아이를 잃은 엄마의 애끓는 모성애를 보여준 이정현 씨. 영화 리미트는 아동 연쇄 유괴 사건 피해자 엄마의 대역을 맡은 여자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던 도중 의문의 전화를 받고 위기에 빠지는 범죄 스릴러인데요. 촬영 전에는 제가 임신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엄마의 그런 감정 같은 거를 100% 느끼지 못했지만 엄마가 돼서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 영화를 보시는 다른 어머니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홍보를 위해 출산한 지 몇 개월 채 안 된 상태로 공식 석상에 나선 이정현 씨. 보통 산모와 달리 몸이 붓지도 않고 회복 또한 굉장히 빨랐다고 하죠. 임신 기간 동안 입덧으로 고생한 데다 그 사이 일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져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 간절한 바람이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았나 싶었다고 하네요. 정말 모든 생활 중심이 아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컷하면은 그냥 아기만 보고 있고요.
웬만하면 서울을 올라와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지만 서울 올라와서 애기 얼굴을 꼭 봐야 되고, 이제 예전에는 뭐 우리 신랑 밥 해주는 게 첫 번째였다면 지금은 우리 애기 이유식 해주는 게 첫 번째여서 신랑은 두 번째로 밀렸어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노하우를 많이 개발을 시켰거든요. 우리 서아가 이유식이 끝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출간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애기한테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위주의 고단백 이유식을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집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정현 씨는 출산 3개월 만에 패션 브랜드 촬영을 앞두고 무려 14kg을 감량, 프로다운 면모를 뽐내기도 했는데요. 비결은 모유 수유와 식단 관리. 3개월 동안 잡곡밥 한 주먹에 채소를 많이 먹으며 살을 뺐다고 합니다. 배에다 애를 안 쳐. 아직 배가 남아있어가지고 가능한 일이. 이정현 씨보다 더 혹독한 식단 관리를 감행했다는 한지혜 씨. 저녁은 6시에 먹고 밥 한 공기는 간장 종지에 담아 최대한 소식하며 가볍게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전곡을 다 부를 수 있어. 또한 육아와 병행하며 강도 높은 홈 트레이닝을 실시. 덕분에 임신 전보다 살이 더 빠졌다고 합니다. 제가 담당한 여자분들은 뭐 이나영 씨랑 김태희 씨. 여배우들의 바디 멘토로 유명한 김명영 씨. 김태희 씨와 이나영 씨의 활동 시절은 물론 산후 다이어트도 책임졌다고 하는데요. 태희 씨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중국집이에요. 지금 곧 들어가요. 그럼 저 뭘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 그럼 제가 그래요. 숟가락은 사용하지 말고 젓가락으로 한 음식당 2점씩만 먹어라. 그러면 2점씩 먹으면 음식을 뭐 여러 가지 시킬 텐데 그래도 배가 부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주다 보니까 뭘 먹어야 될지, 뭘 커트를 시켜야 될지 본인들이 알고서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또한 각선미를 위해 다리 운동을 집중적으로 했다는 이나영 씨. 다리 부종을 막기 위해 평상시에는 편안한 차림에 슬리퍼나 운동화를 고수한다고 하죠. 양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주시고요. 두 다리를 붙여서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주셨다가 점프하시면서 다리 11자 벌리셔서 다시 한번 스쿼트 하시듯이 앉아주시면 되시고요. 제다리로 돌아오시면 하나, 이렇게 반복 10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출산 후 최근 SNS를 통해 화보 촬영 사진을 공개. 더 어려진 외모와 날씬한 몸매를 자랑한 박신혜 씨. 의사들의 인생 심폐소생기를 다룬 드라마 닥터 슬럼프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데요. 현재 촬영을 앞두고 있는 상태며 여자 주인공 하늘 역으로 출연을 확정할 경우 출산 후 첫 복귀작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엄마가 되고 다시 시작한 스타맘들의 제2의 인생. 피나는 노력을 통해 리즈 시절을 되찾은 만큼 앞으로 더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내면과 소소한 일상들까지도 더 아름답게 가꾸려 노력한다는 초보맘 스타들. 아이와 함께 하루하루 더 행복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매일 저녁 만나는 연예가 TMI 독특한 연예 뉴스, 또 다른 TMI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